안녕하세요. 저희 부동산 이름이 뭡니까? 육지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땅과 연관성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 위해서 색다르게 주제도 풍수지리, 강사님은 대학 교수 역임하시고 풍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현업 속에서도 풍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풍수뿐만 아니라 명리라면 명리,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홍보 안종선 선생님 맞이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가족처럼 편하게 이야기할까 합니다. 저는 원래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명리하고 풍수를 가리켜요. 제가 경영학부 소속인데 한 번도 경영 강의를 준 적이 없어요. 풍수 명리만 가리켜요. 저는 집안 자체가 원래 풍수하는 집안이에요. 그 집안 내력이에요. 5살에 절에 들어가서 19살 꽉 채우고 절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스님처럼 기도하고 목탁 두들고 그런 스님이 아니고 일장승이라고 해가지고 학문만 연구하는 승려예요. 그 중에서도 절터를 잡는 기능이 제가 가장 탁월한 쪽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 강의를 주로 하는데 이제는 음색풍수가 사라져 가니까 순수하게 양택하고 명리로 생년월일시로 자신의 역할을 개척하고 부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행복이 더 추가되는, 보강되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부동산을 매매하시고 거래하시고 연결하겠지만 오늘은 포괄적으로 풍수란 무엇이냐? 과거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욕하는 걸로 알았어요. 니나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근데 그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말, 웰빙이 사실은 풍수에 다 들어있어요. 풍수의 근본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보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밥상 모서리 앉으면 미움받는다 그러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밥을 먹을 적에 손자가 모서리 쪽 이렇게 앉으면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이놈아 미움받아. 어떠한 물건이 있을 적에 그 물건이 가진 기능과 색깔과 재질에 따라서 기가 달라져요. 둥근 밥상이다 그러면 다툴 일이 없어지죠. 살기가 없으니까. 뾰족한 부분은 살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보실 적에 건물 모서리가 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차를 타고 공항을 가다가 우연히 봤더니 칼날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저 건물은 도대체 뭐냐? 뾰족한 것이 바깥으로 돼 있으면 바깥으로 기를 쏟아요. 뿜어내요. 살기가. 모서리 계속 앉는 사람은 언젠가 아프게 돼 있어요. 회의하실 때 모서리 앉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나온 게 있으면 들어간 부분도 있죠. 안쪽으로 살기가 들어와요. 경영 실적이 나빠지고 몸이 아프고 퇴직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증명된 현상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칼날이라 그래요. 옛날 풍수 용어로는 거치라고 해요. 톱거자예요. 이빨 치자. 그럼 쓸게 되죠. 톱은 쓰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톱질을 하게 돼요. 중개를 하실 적에도 가능하면 면이 깨끗하고 단정해야 효과가 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여러분들 다시 찾게 될 거고요. 각이 많은 건물을 선택해주면 사업이 망하거나 깨지거나 축소되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요. 풍수는 기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물기는 알 수 있다. 물체의 기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풍수는 가장 중요한 게 천기예요. 하늘이 내려주는 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래서 옛날 집 반드시 지붕이 있어요. 지붕 사이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천장이 마련되죠. 거기는 하늘의 기가 몰려있다. 그래서 하늘의 기를 모으지 못하면 기가 망쳐진 사람, 천치, 하늘의 기운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개인주택을 매매하거나 소개해야 된다면 우선 지붕이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기를 다뤄요.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인데 생기라고 해요. 살아있는 기운이다. 사람을 살게 해주는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기는 땅에서 올라오면은 집 안으로 들어오겠죠. 떠 있으면 흩어져 버려요. 생기는 바람을 맞으면 흩어지는 특이한 버릇이 있어요. 집을 선택할 두 번째, 바닥에 붙여야 한다. 차고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기가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론이 돼버려요. 가능한 선택을 한다면 건물이 바닥이 땅에 닿은 것이 좋다. 지기는 그럼 무엇과 관계 있느냐? 재산과 관련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땅에 붙은 집에 살아야 되고요. 또한 여자와 관련이 있어요. 나쁘게 표현하면은 바람풍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집을 소개해야 된다면 바닥에 붙은 집을 소개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인기예요. 세게 발음하면 인기. 개개인이 인기입니다. 탤런트나 배우, 예술가들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인기가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말투, 행동, 의복이라든가 이런 데서 표시가 납니다. 고객을 맞이할 적에는 말을 부드럽게 하고 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인기가 되겠죠. 네 번째가 물기라고 해요. 물체, 물건. 여기에 건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외관이 어떤 모양이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상장을 받으면 위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여. 받아보셨죠, 상?
방정하다, 이거는 네모지다란 뜻이에요. 모나지 말아야 한다, 둥글거나 네모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용하는 물건도 둥글거나 네모지거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게 되죠. 다만 모서리 피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문기라고 해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글자, 그림, 무속인이 주는 거, 부적, 이런 것도 문기에 속하는 거예요. 옛날 학자가 열술의 책을 읽는다고요? 우리나라 고등학교까지 맞으면 그 책 충분합니다. 100배 했어요. 여러분 다 학자입니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다섯 가지 기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살아가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제외시키고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이제 하나씩 봐야 됩니다. 양택을 고를 적에는 뾰족하면 안 되고, 뜨면 안 되고, 가능한 지붕이 있으면 좋고. 이런 욕 먹어보셨죠? 저는 많이 먹어봤어요. 19살에 처음 시신을 만졌고요. 30살이 되기 전에 남의 산소를 잡았어요. 일찍 시작했죠. 지방에 가면은 제가 30살밖에 안 됐는데 남의 산소짜리 잡으면 뭐라 그래요? 저런 건방지는 네가 뭘 안다고 이래요. 지금은 욕이지만 옛날에 욕이 아니었어요. 조선시대까지는 24가지 방향밖에 없었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가 들어가 있고, 건곤감리가 들어있고, 가불병조에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4방을 만들었는데 건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북쪽이 건인데, 건은 하늘을 뜻하고요. 남서쪽 고는 돈을 뜻하고 땅을 뜻해요. 건방하면 어느 쪽이라고요?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이 이 뜻이에요. 그쪽에 사는 사람은 기가 강한 거죠. 하늘의 기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르신네, 그거 틀렸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제가 건방에 살아. 어휘전성이 되고 자꾸 변하다 보니까 건방에 살아. 그러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변한 거예요. 어렸을 때 건방지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들어야 돼요.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다만 합리적이어야 돼요. 건방은 가장 강한 거니까 당연히 누구 자리예요? CEO 자리죠. 고리나방은 땅이라고 얘기했죠. 생산을 하고 저축하는 곳이죠. 격리를 담당하는 임원이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반대됐다고 가정합시다. 격리를 담당한 임원이 돈 먹고 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쁜 건물 중에 하나가 건물이 네 곁이 다르게 쪼개진 형태로 돼 있어요. 언젠가는 쪼개지는 회사라고 풍수에는 분석합니다. 두 번째로 나쁜 건물 또 있어요. 마천루의 저주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왜 그 높은 건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풍수적으로는 이거를 천중살이라 그래요. 하늘에 팔뚝질했다, 그 얘기예요. 천둥 번개 맞죠? 지나치게 높이 올라가면 언젠가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 기업들 결국은 끝이 안 좋습니다. 트럼프의 경영학에는 풍수를 굉장히 중시해요. 보좌관 중에는 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홍콩 풍수사예요. 중국 풍수를 도입한 집안이 트럼프 집안이에요. 그 지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을 산다예요. 시의 마크는 안 사. 왜요? 시선이 집중되는 것만큼 눈총을 받아요. 원형 건물을 선택한다. 원형 건물은 들어간 부분이 없죠.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물건을 권할 적에 설명을 해주면 돼요. 높은 건물은 바람을 맞습니다. 바람을 맞으면 재산이 흩어집니다. 고객님께는 그보다 약간 낮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재산이 보존되는 이런 건물을 권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5가지의 법칙을 잘 적용하면 행복하다. 첫 번째가 일명. 명이라고 하는 건 생년월일 시예요. 이게 사주지요. 두 번째가 운입니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운은 뭐냐면은 이건 선천적인 거예요.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인간들이 이걸 조절하려고 노력하죠. 저한테도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출산 태길해달라고. 풍수도 그렇지만 100점짜리 인생은 없잖아요. 재산이 많으면 자손 중에 하나가 망가져요. 재산이 많게 뽑아주는 것도 문제고, 자식이 잘 되게 해주면 부모 중에 일찍 죽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크죠. 하나는 버려야 돼요. 출산 태길 해달라고 하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번째는 덕입니다. 남에게 베풀어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절에 살 때인데 어느 날 절로 거지가 한 분이 올라오셔서, 보통 거지들이 오면 밥을 얻다 줘요. 그러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주겠죠. 근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밥상에 차려서 있는 거 최대한 드려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에 차려서 사람 대접을 했다는 뜻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은 격식을 갖춰야 돼요. 누군가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격식을 갖추셔야 합니다. 5번째가 독입니다. 우리 다 지금 독에 매달려 있어요. 덕을 배제하고. 지식은 있는데 싸가지가 없죠. 자, 그런데 4가지 가지고도 운명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풍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이 풍수예요. 우리는 명리를 추명이라 그래요. 추명학. 운명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명리를 잘한다고 해서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는 거죠. 명리는 그걸 읽어가는 거예요. 명리를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 그 얘기. 흐름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명리는 운은 알지만 폭은 몰라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올해 운이 좋아, 여름철에 좋아, 그러면 투자를 여름철에 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얼마를 투자해야 되냐,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본인이 결정해야 돼.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풍수라는 거죠. 명리로 운명을 알아보고 풍수로 운을 열어서 선택을 하는 게 세트예요. 원래 풍수, 명리, 의학이 하나의 학문이에요. 풍수, 명리하는 사람은 의학도 해야 돼요. 침도 놓을 줄 알고 다 합니다. 뼈 맞추는 건 뭐 기본이고, 이걸 다 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일수거인이라 그래요. 일수거인. 손 하나 가지고 모두 해결하는 사람. 손 하나면 뭐든지 해결하는 사람이 원래 한량이에요. 클 한자. 돛자리도 잡아주고 집도 고쳐주고 문도 바로 내주고 아픈 사람 침도 놔주고 약도 이거 써라. 그런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다 엮어서 보는 거예요. 오늘 풍수를 먼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풍수지리는요 2가지 패턴이 있어요. 음택은 죽은 자를 위한 거고 양택은 산 자를 위한 겁니다. 음택과 양택의 기준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도 음택에 살면 안 돼요. 몸이 망가져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개 선택한 것이 납골당일 거예요. 그래 놓고 나 잘했어. 죽은 사람은 음이에요. 땅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면 양으로 갔어요. 그럼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DNA 분석을 했더니 화장재에 DNA가 살아있었다고 나와요. DNA를 완전히 소멸을 하려면 1800도 이상으로 태워야 된답니다. DNA가 살아남은 거예요. 이 DNA가 120년 가고 4대까지 남는다 그러면은 내 증손자까지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울고불고 좋은 상 차려봐야 의미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가시면 납골을 쓰지 마시고요. 좋은 자리에 묻어드리는 게 마지막 효도예요. 능선에 모시는 게 정답이에요. 기가 흐른다는 측면에서. 풍수지리는 원래 장풍둑수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바람이 갈물이 되어야 한다. 내측 입장이에요. 안의 바람이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게 먼저란 뜻이에요. 갈물이니까. 우리의 가지 좋은 기운이 밖으로 새지 않게 보존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예요. 신토불이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한국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 고장이란 뜻이에요. 최대치는 대략 40리 개념이에요. 풍수도 원래 그 개념이에요. 좁은 구역을 보는 개념이 더 강해요. 풍수라는 말 자체는 우리끼리 결속해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바람풍자, 이 한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자 아시는 분. 요걸 띄었죠? 그 앞에 요렇게 삐침 요거 하나 긋는 거는 이건 막을 별자라 그래. 뭘 막느냐? 얘를 막아야 돼. 이 알아요? 깨무는 이슬자예요.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가 들어오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 막아야 돼. 바람이 들어오는 지역은 뭐가 생긴다? 병이 돈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독감 기운이 날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북쪽이 높아야 돼. 조금이라도 바람이 막혀야 돼. 그래서 풍수를 얘기할 적에 북쪽이 높아야 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배산임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 양택이란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우리는 양택을 정할 적에 삼류결이라고 첫 번째 배산임수. 이 단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골스럽죠. 산을 등지고 물이 흘러가는 쪽을 바라봐. 도시형 풍수는 또 달라져요. 높은 건물을 등에 지고 이렇게 됩니다. 높은 건물이 산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거꾸로 된 집들이 있어요. 한강을 등지고 도로를 바라보고 있죠. 관악산을 바라보는 최고의 명당. 관악산을 바라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실이 관악산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뒤는 한강 쪽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뒤집어진 집이라 그래요. 자식이 효도를 안 해. 직원들이 나를 배신해. 그 자리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전기를 받아. 이거 헛소리예요. 그 전에 위압부터 당합니다. 높은 산은 멀리서 봐야 돼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위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굴해집니다. 반대로 등지면 괜찮죠. 그래서 배산임수가 만든 거예요. 건물은 건물 높이로 봅니다. 그 건물 전체의 높이로 봐요. 아파트 20층, 내가 16층 살아도 위압당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건물이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시형 배산임수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1층 집에 살고 있는데 뒷집이 20층 되면 큰일 납니다. 바람이 날아오다 건물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는데 낮에는 어떻게 돼요? 내려 때리죠. 그러면 살기로 변해요. 뒤에 아파트처럼 높은 건물이라면 일정 거리가 떨어져야 돼요. 그 건물의 2분의 1이에요. 최소. 그래야 낙풍을 안 받아요.
또 한 가지는 큰 건물이 2개 있고 중간에 낮은 건물이 틀어박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바람골이 형성돼 가지고요. 주인이 수시로 바뀝니다. 바람골에 털을 잡으면 100% 재산 털게 돼 있어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루 봐야 돼요. 배산임수가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영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전조후고라 그래요. 앞이 낮고 뒤가 높아야 해요. 이 개념은 각도 개념이에요. 완만하게 기울어야 돼요. 문화재로 지정된 종가들, 평평한 곳에 있는 것은 10%도 안 돼요. 전부 기운 곳에 있습니다. 자연적인 배수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쁜 기운이 쌓여도 자연적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죠. 한국은 어떻게 해요? 축대를 쌓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땅을 파내면 기가 소실, 누실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터를 놔두고 축대를 쌓아서 올려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전착 후관이라 그래요.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야 돼요. 들어가서 넓어야 돼요. 자, 우리 사무실 어떻게 돼 있죠? 들어오는 구간이 좁죠? 집, 사무실 어디나 똑같아요. 전착 후관이 이루어져야 돈이 새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옛날 고택 좁은 통로를 들어가서 마당이 나오죠.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현관을 들어와서 가능한 중문을 닫는 게 좋아요. 문을 열자마자 화장실이 보이면 반드시 그 집 안주인에게 추문이 돌아요. 중문을 달아두면 중문이 막고 있으니까 괜찮죠. 유리를 쓰더라도 불투명해야 되고 반짝반짝하면 반사의 효과가 있어. 들어오던 복도 도로 나간다 그래요. 거울은 양옆에 달아주는 게 좋고요. 도시의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뾰족한 것이 찌른다. 이게 충이에요. 사람의 몸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충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찌르는 걸 말한 거예요. 다른 건물의 각이, 모서리가 찌르고 들어오면은 개인주택 같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사람이 죽지는 않는데 많이 아파요. 사무실 같으면 업무가 깨지겠죠. 시골에 가면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택할 때는 찌르는 게 없어야 된다. Y자 도로를 볼게요. 도로가 이렇게 Y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쪽이 높으면 여기가 좋은 택지예요. 갈라진 위쪽이 높은 곳을 우리는 상택지라 그래요. 좋은 택지다. 갔는데 길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아래쪽이 낮다. 중살지라고 사람이 죽는 자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건물을 보러 가실 적에 Y자가 높은지 낮은지를 보고 선택을 해주면 유리하다. 대표적인 택지로 Y자의 택지가 두물머리라고 있어요. 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한강으로 합류되는 상부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도시에서는 도로를 물로 봐요. 성수동 쪽에 가면 전철이 위로 가죠. 그럼 그 3층 높이 아래쪽의 상가는 전부 물에 젖는 개념이에요. 근심이 많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쪽 지역을 해주신다 그러면 철길이 보이지 않는 쪽에 해주시는 게 훨씬 평이 나중에 좋을 겁니다. 틀의 코너로 둘 쪽에 몸이 어때요? 바깥으로 나가려 그러잖아요. 기도 똑같이 탄력성을 가져요. 도로가 이렇게 휘어가면은 기가 이렇게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이 외측에 있는 사람들은 살기에 찔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쪽 걸 잡아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안쪽에 털을 잡아주는 게 훨씬 만족도가 높고 일도 잘 풀리고 기업도 잘 됩니다. X자 가위처럼 이렇게 좁혀진 길이 있어요. 넓은 쪽으로 잡아주세요. 가위처럼 생긴 쪽에 안쪽에다가 잡아주면은 기업이 망하거나 사람이 죽거나. 단 여러 건물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일 앞쪽에 있는 건물이 문제가 돼요. 가장 좋은 건물은 길이 2개가 접해야 돼요. 그런데 건물 하나만 있고 사방으로 있으면 역시 망하게 돼 있어요. 건물 비례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부로 들어갔을 때 반드시 눈여겨둘 것은 가로 세로 폭이 1:2가 넘으면 좋지 않아요. 빈상이라 그래요. 가난해진다 그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1:2가 넘지 않는 건물을 택하시도록 하세요. 가능한 소개해 주시도록 하세요. 건물 외관이 좋아도 내부의 구성이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다만 정사각형에서부터 1:2만 넘지만 않으면 괜찮다. 건물마다 그 특징을 소개를 달리 해야 될 거예요. 교통이 좋아요. 주거 환경이 어때요? 도로가 가까워요. 전철이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뒤에 큰 건물이 받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배사님들 딱 맞았어요 라고 설명하는 건물이 있어야 될 거고, 요 호실은 1:2가 딱 맞아서 황금 비율이 맞아서 돈이 들어오는 건물입니다. 또 어떤 건물은 문이 건방 서북 쪽이라서 큰 손님이 온대요. 큰 돈이 들어오는 건물이래요. 이쪽은 문이 여기 남서쪽이어서 돈이 나가지 않는 건물이에요. 이렇게 건물에 맞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건물 중간에 구멍 뚫어놓은 건물도 있죠. 최악의 건물이고, 비비 꼬인 건물은 일이 틀어지라는 뜻이고요. 건물은 단정한 게 좋아요. 예술적이라고 하는 건물일수록 나빠요. 가능한 그런 건물을 선택하지 마세요. 자, 문과 창을 좀 더 얘기할까요? 문하고 창은 가능한 돌출시키는 게 좋아요. 사택을 짓겠다 그러면 출구를 돌출시켜야 돼요. 창과 문은 기의 출입구예요. 공기를
또는 기운을 많이 받겠다는 의도예요. 간단한 거지만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명함 쓰시죠? 좀 횡이죠. 위아래로 긴 거는 명예를 추구하고요. 옆으로 쓰는 거는 부를 추구하는 명함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외국 대통령을 만나면 명함을 교환할 때 어떤 명함을 교환할까요? 세로로 된 걸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명함이 노란색이에요. 나는 돈을 벌어야 돼. 그럼 당연히 이거야. 힘이 생겼어. 그때는 명함을 종으로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 제 명함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도 횡입니다. 돈이 좀 필요해서요. 근데 그 안에 마크가 종으로 돼 있어요. 명예도 좀 필요해. 그리고 저는 명함이 마크가 빨간색이에요. 제가 몸이 좀 차가워요. 그래서 빨간색이 저한테는 보호색이에요. 간판을 달아준다 할 적에 첫째,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구설수가 납니다. 또한 문도 그래요. 문에서 삐걱삐걱 소리 나면은 구설수가 생겨요. 옛날에 문짝이죠. 삐걱삐걱 소리 나면은 남편이 바람 핀다는 신호예요. 쇠로 됐으면 구리스 넣어야 되고, 목재면은 연필가루 넣으면 돼요. 그런 것도 풍수에서는 다 사용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거나 안내 표시를 할 적에 절대 바닥에 붙이지 마세요. 그거 내 얼굴 밟고 가세요. 그 뜻이. 자, 좋은 건물은 그냥 성냥곽이 좋아요. 사각 기둥이 좋습니다. 멋은 없지만 가장 튼튼하고 사업이 잘 되는 건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건물을 추천하시면 좋습니다. 한이 없죠. 나쁜 건물은 구멍 파인 거, 비비 꼬인 거, 문이 많은 것도 안 좋아요. 귀가 들락달락하니까 돈도 들락달락한다는 뜻이 되겠죠. 가장 빨리 망하는 식당이 뭐냐? 우리는 참개 팔아 개 모양 딱 올려놓은 사람이죠. 금방 망합니다. 건물에 거추장스럽게 붙이는 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간판도 딱 붙여야 돼요. 가장 나쁜 건물 H자 건물입니다. H자. 똑같은 건물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이게 싸운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간에 연결시켜 버렸죠. 둘이 가서 싸워. 통로 만들어 준 거예요. 한문에 장인공자. 장인이란 뜻이 아니고 우리가 망치질 하려면 받침이 있어야 돼. 이걸 모루라 그래. 모루. 쇠를 두들겨서 뭔가 만들죠. 근데 그 전에 기존의 것을 뭉개트려야 되죠. 불에 달궈서. 잘하다 한 방에 확 무너지고 잘하다 확 무너지고 그래서 H자 건물에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서 판매하거나 거래하기는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고객을 아껴야 된다 그러면 이 정도로 좀 살펴가면서 고객에게 안내하는 것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상 정원을 창시한 사람이 프랑스에서 건축학을 했던 르 꼬르비제라는 사람이에요. 자, 옥상 정원을 하면 근무하는 건물은 괜찮아요. 여기서 물이 들어가면 옥상에 물이 들어가면은 시멘트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닥에 깔려 내려와서 앉아서 일을 하니까 마실 일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집은 안 돼요. 방에 눕거든요. 뇌경색이 와요. 열섬 효과를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집은 안 된다라는 거. 대형 건물일수록 일자로 가거나 위가 축소되면서 길어져야 돼요. 위가 좁아졌죠? 상부가 짧아지면은 상승력이 약해져요. 위를 짧게 치면 상승력이 저하돼요. 침실만 잠깐 얘기할게요. 첫 번째, 부부 침실에는 꽃 그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벽지도 안 되고요. 침구도 안 돼요. 꽃이 들어가면 배우자 바람난다. 두 번째, 배우자 침실에 가족 사진 걸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납니다. 가족 사진은 거실에 거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첫 번째, 뾰족한 거 놓지 마세요. 뾰족한 거는 심장을 찌르는 효과가 있어서 폐와 심장에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난 넣지 마세요. 난이 많이 들어온 게 1970년대예요. 대만산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난을 많이 선물하던 나라가 아닙니다. 양반들도 난 한 폭 이상은 안 키운다 그래요. 왜요? 칼날이라 상해를 입는다고 안 키웁니다. 소나무도 집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특히 분재 들여오면 안 돼요. 꾸불꾸불하죠. 옛날 어른들은 집안에 굽은 나무가 있으면 집안에 꼽추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디스크 환자 생긴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뿌리 보이는 식물들이 있죠. 절대 안 됩니다. 집안의 내력이 타인에게 밝혀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비 꼬인 나무들이 있죠. 세 개 이렇게 꼬아서 파는 거 절대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일이 꼬이란 뜻이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얘기할게요. 다육이는 대충 던져놔도 사니까 많이 키우죠. 늘어진 다육이 키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결항초라 그래요. 목을 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수양보들 옆에는 집을 짓지 않아요. 수양보들 늘어졌죠. 옛날 처녀들이 수양보들 나무에 목매요. 수양하는 거는 집에 두지 마세요. 늘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절대 집에 두시면 안 됩니다. 사무실에는 이파리 널쩍한 거 두셔야 돼요. 돈을 뜻하거든. 저는 금전수만 보냅니다. 돈 많이 벌으라고. 만약에 문이 직충한다, 직접 보인다 그럴 적에는 고무나무 같은 거를 앞에다 놔두세요. 살기를 받아내는데 가장 유용합니다. 죽으면 버리고 또 사다 놓으세요. 식물을 키울 때 계속 죽는 집은 계속 키우라는 뜻이에요. 사람 대신 그 식물이 대신 죽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당이 써주는 부적이 힘이 좋을까요? 학자가 써주는 부적이 힘이 좋을까요? 학자가 쓰니 훨씬 좋아요. 부적이 원래 무당이 쓰던 게 아니었어요. 부적은 원래 글자를, 한자를 파자한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무당이 옛날에 한자를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학자는 한글을 아니까 파자를 해서 쓰게 되죠. 그러니까 부적의 원료는 무당이 쓴 게 아니고 원래 학자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굳이 무당한테 부적 쓰지 말고 참선을 한다든가 마음을 가다듬고 와서 이번에 어려움 내가 이길 거야 써서 내 품에 안고 다니면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어요.